경찰은 내일 공범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주범 박 씨의 경우는 이미 피고인 신분이어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청주시가 예고 없이 옛 청사 본관 철거에 돌입했습니다.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으며 공사는 일단 중단됐습니다. 이번 전격 철거로 청주시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야당 의원들도 반발에 가세했습니다. 무심천변 백로무리 때문에 환경 문제를 고민하던 청주시가 피할 수 없는 공생을 택했습니다. 전문가 검토 결과 서식지 벌목은 동네끼리 폭탄 돌리기였습니다. 세상에 가장 먼저 나온 책, 초판본과 창간호만을 모아둔 이색 서점이 있습니다. 박물관처럼 특별전을 열기도 하는 한 골목 서점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허물겠다던 청주시가 사전 예고도 없이 철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시민단체와 일부 청주시 의원들이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 몸으로 막아서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2, 3m 가림막이 가로막은 청주시청 본관. 시민단체 회원들이 힘으로 가림막을 밀어젖히자 이를 막으려는 공사 관계자 사이에서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청주시청 본관동에 예고 없이 구조물 철거 장비가 전격 투입되자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부랴부랴 저지에 나선 겁니다. 이 시민단체와 뜻을 함께 해왔던 청주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거들었습니다. 대치 상황에서 설전도 오갔습니다. 지금 와서 공사 현장 들어와서 하시는 행위는 어떻게 하시고요? 나가셔요, 나가셔요. 됐습니다. 시민의 권리예요, 이것도. 우리 땅에서 왜 못 나가요, 우리가? 구조물 철거 시점을 못 박지 않았던 청주시는 돌연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의 와플 슬라브 구조와 파사드 등 일부만 보존한다는 문화재청과의 협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주시와 문화재청이 협의를 통해서 문화재, 또 역사, 건축, 구조 전문가들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쫓기듯 강행하는 철거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파사드를 보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안전장치, 보존장치 설치가 먼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실제 철거 장비에 시동이 걸렸지만 외벽을 허물기 직전 시민단체가 막아서면서 공사는 일단 중단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철거를 막겠다며 현장 철야 농성에 들어갔고 청주시는 이들 시민단체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청주시청 본관 철거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는 미지수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청주시청 본관 철거 작업이 중단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태가 왜 빚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김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친일의 잔재다. 지켜야 할 문화재다. 청주시청 본관 건물에 대한 원론적인 가치 차이에서 시작한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청주시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친일 논란이 있는 본관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본관 건물을 놓고 10년간 이어진 논란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철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에서 1층 로비를 포함해 와플 슬라브 구조와 연결된 건물 일부를 보존하라는 제안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기는 했지만 친일 잔재도 역사의 일부라는 말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돛대, 우길기, 난간 구조가 일본의 건축 양식과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사도 역사니까.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착공 예정일까지 2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재 등록을 권고할 정도로 가치 있는 건물이 보존 방안도 없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사 건립을 위해 3,400억 원이라는 비용은 너무 과하다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내놨습니다. 지난 1일 청주시가 시청 본관 철거를 결정하고서도 지금까지도 시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기습 철거에 나섰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문화유통과 협의된 내용 그리고 본관동을 부분 존치한다는데 어떻게 존치할 것인지 방식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의회 시민의 대표위에 보고를 하고 시민들께 알린 뒤에 철거를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루라도 빨리 본관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청주시와 철거에 앞서 충분한 소통이 먼저라는 민주당 시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양측의 접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훼손한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청주상당 경찰서는 어제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제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흉기로 훼손한 60대 남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기관은 국가보훈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까지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유전자와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가 아닌 게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돌보지 않아 경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민법 조항이 불륜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해마다 청주 무심천 일대는 수천 마리 백로와 불편한 동거를 해오며 환경 갈등이 반복되었는데요. 청주시가 근본적인 해결 좀 해달라고 전문가 의견까지 구했는데 공존 말고는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서식지 이전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도심숲 위를 수백 마리 하얀 백로떼가 날아다닙니다. 바닥 곳곳엔 배설물과 썩은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를 풍깁니다. 푸르러야 할 초목은 백로 배설물 때문에 점점 죽어갑니다. 민원과 개발을 이유로 숲을 베어내자 기존 서식지를 잃은 백로떼가 자리를 옮겨갔고 그럴 때마다 불청객 때문에 골치를 앓던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8년 새 4차례 서식지를 베어냈지만 주변으로 백로떼가 옮겨가는 사실상 폭탄 돌리기였습니다. 이 밖에 서 있으면 막 날려요. 그래서 입을 땀으로 해야 돼요. 입을. 벌써 방수망에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 집으로도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백로의 터전을 두고 사람과의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미호강처럼 주거지와 먼 곳에 대체 서식지를 만들까 했지만 민가 주변에 둥지를 트는 백로의 습성 탓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대전에서도 백로 모형까지 심어 대체 서식지를 꾸렸다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보낸다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사례가 있는데 실패한 사례도 있고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전부 다 대체 서식지가 이전이 좀 어렵다는. 주민도 백로도 덜 고통스럽게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아파트 등 주거 밀집 공간과 서식지가 최대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청소 등 환경 관리에도 적잖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최적의 방안은 다시 찾아야 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6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번식지 유지관리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백로 집단 번식지는 176곳, 충북의 경우 해마다 16곳에 8천여 마리가 서식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일의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나 순서상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을 처음이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항상 시작이 있고 그걸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가장 먼저 나온 책, 즉 초판본이나 창간호만에 모아둔 서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책방인데요. 이승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제천 의림지 인근의 주택가, 1년 전 문을 연 작은 서점이 있습니다. 초판본과 창간호만 모아둔 처음 책방입니다. 문학 작품뿐 아니라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전기 간행물과 회사의 사복까지
말 그대로 세상에 처음 나온 출판물로 가득합니다. 100여 년 전 최남선의 동국 통감과 1961년 최인호의 장편 소설 광장,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만화 슬램덩크 등 모두 초판 1세입니다. 책방의 주인은 세명대 김기태 교수. 출판과 저작권 전문가인 김 교수가 지난 30년 동안 모은 20만 권 가운데 절반 정도를 펼쳤습니다. 짧게는 1, 20년에서 길게는 100년 전까지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정말 제가 그 소녀 시절에 즐겨 읽었던 그런 책들도 있고 오랜만에 이렇게 그런 책을 만나니까 아주 좋아요. 김 교수의 초판본 수집은 헌책방에서 만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에서 시작했습니다. 1976년 창간돼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인의 정신 세계를 기록했던 월간지. 제 목소리를 못 내던 언론을 대신해 큰 울림을 주다 1980년 신군부가 폐간했지만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인쇄 매체입니다. 최근에는 그 의미를 담아 53권 전권을 한데 모아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통문화 그리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 이런 쪽 한글만을 쓰는 아주 유일한 잡지였고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문화 잡지였다고 보죠. 작품마다 하나하나 특히 표지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운 그냥 평상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을 가져와서 표지 사진으로 실었을까?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종이라는 소재 특성상 세월이 갈수록 변하고 훼손되기에 디지털화가 시급합니다. 공간이 작아 갖고 있는 출판물의 절반 정도는 아직 컨테이너 신세입니다. 전공자의 소명이긴 하지만 개인으로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여건을 아직 못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의 기록 유산으로 남아있는 좋은 책들을 마음껏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독자들과 가장 먼저 만났던 초판본과 창간호. 그 희귀성에 수십 년 역사가 더해지며 독서의 즐거움을 더하는 공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131개 투표소에서 농협과 산림조합장 76명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진행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경우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거인에게 발송된 투표소 현황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동군의회가 5월 폐지가 예고된 충북 종단 열차를 지속 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동군의회는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이유로 운행을 종료하는 건 지방소멸 극복 시책에 위반된다며 영동 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 지속 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소외지역 간 교류 강화와 균형 발전을 취지로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충북 종단열차는 충청북도의 지원 중단으로 5월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천연물 관련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합니다. 제천시는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에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기공식을 하고 내년 11월까지 29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임대용 공장,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천연물 산업관, 한방산업관 등과 연계해 천연물 산업 집적화를 이루게 됩니다. 진천군의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이 초중고교까지 확대됐습니다. 진천군은 인구 유입과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난해까지 유치원에 한정했던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관내 모든 초중고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